히로시마 현에 위치한 산 정상에서 여자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엔 뉴스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날 그곳엔 살아있는 사람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녹화한 뉴스 방송 영상에서 기자의 목소리 너머로 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 억울하게 죽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간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히로오카 미야코는 유학을 꿈꾸는 여대생이었습니다. 카가와 현 출신인 미야코는 시마네 현립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하마다시로 와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쇼핑센터 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죠. 그날도 미야코는 평소처럼 일을 한 뒤 가게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그녀에게 먼저 퇴근해도 된다며 나갈 때 쓰레기만 버려달라고 부탁했고 9시 15분 미야코는 쓰레기 봉투를 든 채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밝은 얼굴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인사를 했던 게 미야코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카가와 현에 살고 있는 미야코의 어머니 히라오카 씨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아 의아했죠. 전화를 걸어도 미야코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끝내 불안해진 히라오카 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미야코가 왜 연락이 안 되며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나마 파악이 된 건 그저 전날 퇴근 후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과 기숙사 가까이서 미야코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니커즈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럼 미야코가 발견된 건 그녀가 사라지고 11일이 지난 뒤 시마네 현에서 가까운 히로시마 현 가류잔 산에서였습니다. 그곳은 주민들 사이에서 버섯을 캘 수 있는 명소였는데 그날도 버섯을 따기 위해 산을 탔던 한 남자가 숲을 안에서 발견한 건 버섯이 아닌 미야코의 잘린 머리통이었죠. 산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자 200명 이상의 인원이 동원돼 수색을 펼쳤죠. 다음날 수색대는 왼쪽 허벅지 뼈를 찾았고 그 다음날은 사지가 붙어있지 않은 몸통을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왼쪽 발목을 찾았습니다. 미야코의 몸은 산 여기저기 흩어져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찾은 건 아니었죠. 심지어 찾은 시신의 일부들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발견된 얼굴엔 폭행을 당한 것 같은 멍자국과 발로 밟힌 것 같은 흔적이 발견됐고 살엔 불에 탄 것 같은 자국도 남아있었죠. 또한 몸통 부분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져 있었으며 복부는 난도질돼 내장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색대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죠. 이건 도저히 인간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몇몇은 진짜 시신을 산짐승들이 훼손했다고 믿었는데 최종적으로 시신의 일부를 찾고 열흘 뒤 한 동물의 배설물 안에선 미야코의 손톱이 발견되기도 했죠. 하지만 시신을 토막내 산 여기저기에 유기한 건 분명 사람의 짓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고 어쩌면 미야코에게 원한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일 같았죠. 그러나 수사가 거듭됐지만 범인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고 그날의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선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산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사건 현장을 취재한 방송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広島県内の山の中で島根県の女子大学生の遺体の一部が見つかった事件。広島から捜索の最新情報の報告です。広島県北広島町の我流山の林道の入り口です。 흐릿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를 사람들은 죽은 미야코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해를 당했다는 원통함과 당시 느꼈을 끔찍한 고통 때문에 차마 눈을 감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뒤 미야코의 한을 풀어줄지 모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녀를 잔인하게 난도질한 범인의 정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2016년 12월 17일 저는 7년 전 시마네 현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의 재수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일명 시마네 현 여대생 시신 유기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은 피해자인 히라오카 미야코가 사라지고 한 달이 지난 2009년 11월 30일에 그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니커즈가 발견된 뒤 국면을 맞은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엔 여타의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유력한 제보를 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준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음에도 목격자조차 나타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그런데 당시 수사가 진행된 타임라인을 확인했을 때 스니커즈가 발견된 기숙사 부근은 이미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찰의 수색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 수사의 방해를 노리거나 아니면 수사와 관계없이 버린 신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사라진 장소가 당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곳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골목일 가능성이 높았죠. 고작 1km 남짓한 짧은 거리였지만 밤이 되면 인적이 뚝 끊기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유족과 지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밤길이 너무 위험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말했었죠. 실제 그녀는 10월 28일에 일을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틀만 빨리 일을 그만뒀어도 산속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한 채 일단 다시 용의자 선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들을 만나 혹시 그녀에게 근래에 새롭게 만나게 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원한 관계는 없는지를 조사를 했죠. 당시 함께 쇼핑센터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했고 퇴근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봤던 A코 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없냐고 물었을 때 언제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라진 날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모습이 아닌 평소와 같은 모습이라서 나중에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원한 관계는 있었을까요? 피해자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살해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질식사였지만 사망 직전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발견된 시신에서 구타를 당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 사망했고 범인은 그 즉시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것으로 추정됐죠.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봤지만 대학에 입학한 지 고작 반년밖에 안 되는 평범한 여대생에게 살해까지 당할 정도의 원한 관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피해자인 미야코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남을 도와왔던 성실한 학생이었기에 그녀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은 없어 보였죠. 남은 건 불특정 다수를 노린 잔혹범죄였습니다.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평소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가능성을 제외하면 범인이 공격 당시 괴한에게 거세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강도 높은 폭행을 했다는 게 설명이 됐죠. 저희는 시마네 현을 중심으로 용의자 후보군을 좁혔습니다. 속어법을 이용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을 특정했죠. 그리고 범죄의 특징을 종합해 범인이 피해자의 활동 반경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2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이라는 점과 단독 범행일 것이라고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사 대상은 시마네 현에서 인근 도시들로 확대됐고 그러다가 실마리가 잡힌 게 바로 시마네 현 서부에 위치한 마스다시였죠. 그곳에서 범인의 프로파일에 부합되는 인물을 찾았는데 그의 이름은 33살의 야노 요시하루. 겉으로는 평판이 좋은 유능한 영업사원처럼 보였지만 그는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건이 아닌 무려 3건의 성범죄를 일으켰는데 기타 큐슈시에서 1건, 스기나미고에서 2건을 저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초범이었을 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일으킨 거였고 저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높은 비율로 재범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범행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던가 대범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용의자 조사 결과 야노는 징역을 마치고 나와 2009년 4월에 주택설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회사를 통해 그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날인 11월 6일과 7일에 휴가를 낼 수 있는지 묻고 연차를 썼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한 야노의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며칠 전부터 계속 힘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걸 듣게 됐는데요. 물론 그는 피해자와 어떠한 접점도 없어 보였지만 같은 시마네 현에서 살고 있는 여대생을 자신의 4번째 피해자로 노렸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를 유령 용의자로 지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탐정님, 이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데요. 야노 요시하루가 이미 몇 년 전에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가 사망한 날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11월 6일 이틀 뒤인 11월 8일이었는데요. 확인 결과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 야마구치 현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차가 가드레일을 받아 화재가 났던 거였죠. 운전석에 있던 야노와 그의 어머니 타카미코 씨의 사이는 화재사였습니다.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이 시신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게 과연 우연인 걸까요? 이상한 점은 교통사고 당시 도로와 사고가 난 차량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흔적이나 가드레일을 박을 정도의 슬립 현상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대로 그가 범인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놓을 수 없었고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던 야노의 가택을 수색하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야노의 유품 중 하나인 디지털 카메라와 USB 메모리 카드였는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 안에서 특별한 사진은 찾을 수 없었지만 행여 삭제된 사진이 있을지 몰라 메모리 카드를 복원했을 때 그 안엔 약 1시간 반 사이에 촬영된 57장의 사진이 나왔고 그 사진 속엔 7년 전 사라진 미야코의 얼굴이 찍혀 있었죠. 메모리 카드는 명확한 살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야노의 집 거실과 화장실 등에서 찍힌 사진은 그가 미야코의 목을 조르는 것과 미야코의 머리가 잘리기 직전 그리고 직후의 모습이 남아 있었고 시신을 토막냈을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도 찍혀 있었죠. 경찰은 야노가 미야코를 납치한 뒤 집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범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16년 12월 20일 시마네 현 경찰은 사망한 상태인 야노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2017년 1월 17일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사건 수사를 종결했죠. 오랫동안 미궁 속에 있었던 미제 사건이 해결은 됐지만 썩 후련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경찰이 유일한 살인 증거인 사진을 일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진짜 범인은 야누가 아니고 경찰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음모론은 바로 뉴스 방송에서 죽은 미야코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부디 아니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죽은 뒤에도 이승을 떠돌며 왜 자신이 죽은 건지 의문을 품고 괴로워할 피해자가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이죠. 부디 꿈이 많은 학생이었던 미야코가 이승의 남은 한 없이 평화와 안정을 찾았길 바랍니다.